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신공항 얘기는 3부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건 뭐 국론을 좀 모아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죠. 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화요일에는 김종인 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끝났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강의가 다 종강이 됐어요. 이 성적 처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설의 성적을 좀 이 두 분께 학점으로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소종섭 국장님, 이 어떻게 성적을 주시겠어요? 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 그런 것 좀 안 했습니다. 평가를 뭐 점수를 몇 점 줄 건가? 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예언도 많이 시키니까요, 예언 저희가. 이런 거. 뭐 저는 전체적으로 한 학점으로 본다면 B+ 정도? 네. 를 주고 싶습니다. 세 분 다 합쳐서. 예. 물론 평균 이제 평점. 예, 평균 평점 이제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어쨌건 3당 원내대표 또는 대표들이 보여준 이번의 인식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국회가 상당 부분 이제 좀 나아가고 있구나. 네. 이런 좀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것은 이 뭐랄까 상대에 대한 뭐 이렇게 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 경제 민주화의 문제 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물론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런 좀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노동법 통과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또 대기업과 관련해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늘 트레이드 마크지만 경제 민주화, 네. 포용적 성장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도 그러한 미래 일자리 특위를 만들자든지 미래를 강조하면서 어떤 산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방점은 다르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그래도 네. 하나씩 잘 짚어나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인심후한 소종섭 교수님은 이 새 학생에게 교수입니까, 제가? 다 이제 B+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상대평가로 해서 순위를 나눠라 그러면 좀 골치가 아파지지만 그럼 이강윤 교수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소 전 국장이 뉴스 브리핑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각자의 연설 요약 이런 것까지 다 소상하게 전했으니까 저는 진행자의 질문에 충실해서 네. 점수를 바로 그냥 드릴게요. 네. 셋 다 각자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자기 네. 입장에서. 네. 그 말씀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 않았다. 네. 누가 뭐 특별히 잘하고 특별히 못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85점. 그다음에 새누리당하고 안철수 대표는 두 분 다 84점씩 드리겠습니다. 1점 차이로 공동 2위. 차이가 없네요. 네, 1점 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1점 차이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한 1점 좀 더 주고 싶고요. 하나 특기하고 싶은 건 경청 태도였습니다. 사회가. 네. 그거 중요하죠. 고성이나 상대 비판 없어지고 귀 쫑긋하고 다 듣고 출석률도 비교적 높았고 당파나 정치파를 떠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박수치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들은 불과 4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다. 뒤늦었지만 성숙한 이런 모습 당연한 거지만 조금 진전된 모습 그런 점도 함께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 칭찬 일색 아주 좀 희망적인 평가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안철수 대표 연설이 이제 오늘 오전이었으니까 거기 뭐 지금 뉴스가 워낙 많았습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2발이나 쏘고 지금 복잡한 이슈 신공항에 대한 또 청와대 입장 나오고 해서 좀 묻힌감이 있어요. 어제도 좀 묻힌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회는 중요하니까 이 임시국회 시작하고 교섭단체 연설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 보도를 보면 새정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22번이나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소정석 국장님 이거
좋은 건가요? 결국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른바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네. 새정치라는 키워드 자체는 이미 이제 지나간 거죠. 네. 그러면 무엇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미래를 열어가는 대안 세력이다. 국민의당이.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그 주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뭐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제 일자리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에 곧 부닥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는 어떤 대체적인 뭐 큰 틀에서의 우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러한 좀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비전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네. 그런 흔적들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배 문제에서도 어떤 격차 해소와 관련된 로드맵을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차별화, 그러니까 미래 세력으로서의 차별화를 상당히 그 깨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 그러한 오늘 대표 연설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평론가님, 저는 월요일 날 네. 사실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대표 연설에서 살짝 놀라면서 신선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여당, 보수 하면 항상 성장론자들이 많았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분배. 이 키워드를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좀 신선하더라고요. 격차 해소 강조한 거. 네. 일각에서는 뭐 유승민 원내대표 뽑히고 나서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연설할 때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향적인 평가 얻었죠. 네. 저도 방금 진행자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요번에 만약에 또 새정치 얘기를 했다면 아까 제가 한 84점쯤 드렸는데 그거는 뭐 상당히 잘했다는 의미의 84점입니다. 그렇죠. 한 70점도 안 주고 싶었을 거예요. 또 새정치 얘기했다면 일단 새정치는 본인이 몸으로 체화시켜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고 정치적 슬로건이나 또는 비전 어느 쪽으로도 이미 약발이 다 끝났다. 용도 폐기됐다는 걸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새정치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죠. 사회 통합과 격차 해소 그건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대통령 연설할 때 박수 몇 번 치느냐 꼼꼼하게 적는 누구도 있고 연설에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22번이고 24번이고 간에 미래를 그렇게 자주 언급한 거에 비해서는 로드맵에서 조금 구체성을 강화했으면 조금이라도 정책 담당자처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어쨌거나 좋아 보였고요. 세 사람이 임금의 중향 평균, 그다음에 재벌개혁, 격차 해소. 근데 이 셋 각자의 방점 셋 중에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억지로 찾는다면 저는 퍼블리시티에 대한 강조, 이른바 공의 개념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짜가 아니고 공공의 아니고 그렇습니다. 퍼블릭 공중할 때 공짜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교집합이자 협치의 토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른바 이게 연하야가 공이 시대 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직은 희망의 불씨를 보고 싶습니다. 대표 연설에 나선 각 분들의 캐릭터도 살아 있었고 뭐 평소에 강조하던 방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데 이 중도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수렴하는 현상이 보였는데 이 소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중도 키워드. 이번에 보면 어쨌건 그 3당 대표들의 연설을 보면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공감대가 보여지고. 있죠. 서로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점들도 많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과연 그러면 실천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주목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그 이른바 키워드를 하나로 꼽는다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보수로 상징되는 이러한 이미지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라든지 또 거대 경제 세력이라고 지칭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감시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수권이에요, 수권. 수권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결국 이제 중도라는 부분들이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선 레이스가 뭐 물밑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기존의 이른바 집토끼로 상징되는 고정 지지층들을 네. 넘어서는 확장성을 어느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확장성에는 이제 후보가 누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당이 갖고 있는 정책 노선이 어떤 거냐. 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직능단체나 이런 쪽 관련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보와 경제 나아가서 외교 문제까지도 지금 터치를 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루한 어떤 이미지, 그 보수의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분배 네. 문제 같은 것들 이번에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 더욱 더 중도로의 접근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궁금한 게요. 다 중도로 수렴되고 있어요. 내년 대선을 향해서 확장성 이제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다가 모 매체에 단독 이렇게 달린 기사를 보고 뭐지? 했던 게 뭐냐면요. 이 지난 전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 친이계의 좌장 이번 20대 국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 네. 중도신당 창당해서 독자 대권 주자 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모양이던데. 예. 이 평론가님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나요? 변수가 되나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네.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모임을 추진도 아직 공식 플랜도 밝히지 않은 이재호 전 의원께는 좀 서운하게 들리고 미안한 얘기 될지 모르지만 네. 그보다는 뭐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축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게 조금이라도 더 선발 효과도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무게를 얻는다면 그쪽이 빠를 것 같고요. What is new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이계 그런 타이틀 가지고는 이미 안 통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중도 말씀은 지금 세 당 주요 3당 모두에게 1, 2, 3당에게 공이 필요한 게 중도예요. 저쪽은 뭐 새누리는 극우 보수 우익 이거 벗어버리자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해서 일각에서는 귀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뭐 이런 반문도 받곤 하던데 어쨌거나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중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숙제를 부여받았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중도라는 게 마치 손으로 모래사장에 물을 떠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버리듯이 자칫 잘못하면 잡았던 고기도 놓쳐버리는 듯 하니까 진짜 중도 그다음에 확실한 나는 통합형 중도 그래서 셋은 앞으로도 1년 반 동안 나머지 대선 올 때까지 계속 중도 확장 그 싸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치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3당인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진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중도 세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민들이 중도 생각하면은 가운데를 생각하는데 이 삼각형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중도의 의미다라고 보거든요. 양쪽을 극복하는 꼭지점, 위의 꼭지점.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고 위의 꼭지점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3당을 저 정도의 규모로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중도적인 흐름이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커질 가능성을 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공이 변화의 키워드를 이제 오늘 뽑아주셨고요. 오늘 아주 이례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 일색에 희망을 많이 20대 임시국회 개원 또 이 3당 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공항 설정도 그렇고 아주 공항도 그렇고요. 평가가 좋았네요.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비 내린 수요일 밤의 정면송은요, 웅산이 부르는 예스터데이입니다. 오늘 정치수다에서 미래 얘기 나왔는데요. 자, 희망을 봐야겠죠. 그런데 미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쌓여서 미래로 가는 것인데,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어제를 바꾸면 좋겠죠. 하지만 흘러간 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오늘을 바꾸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을 바꾸면 내일 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바뀐 오늘이 미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